이거 보세요, 윤석열 씨 지금 장난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윤경빈입니다. 네, 오창석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를 시켰다. 어제 첫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정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황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는 슈레딩거의 계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작년 내란 진압 직후에 대국민 담화에서 윤 씨는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기 전에는 사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국민들에게 야당의 패악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또 형사재판에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그거 사실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냥 간만 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윤석열 씨 지금 장난합니까? 지가 왜 계엄을 했다는 건지 정확한 이유도 똑바로 말을 못하고 무슨 사탕 빼먹다가 걸린 애처럼 계속 말을 바꾸는 인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이 수치심을 처음 느끼는 나이를 42살이라고 해요. 만 나이. 그러니까 문제의 그 윤석열 나이로 9살부터라고요. 윤석열 씨. 인간이라면 제발 수치심이라는 걸 가지길 바랍니다. 남천동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은 좋습니다. 예. 아침은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네. 꾸준히 지켜오신 공장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요. 처음에는 네. 어제 이제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아니 뭘 이렇게 오래 아픈가. 내심했거든요. 네네. 이렇게까지 오래 아플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째 방송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야 이걸 계속 한다고 사람이, 그런 생각에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창석 씨의 모습이 거의 홀로그램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몸소 기적을 행하시는 중으로 좀 보여가지고요. 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샵도 다녀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 대단합니다. 7시 방송이 새벽 4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패널로만 출연하다 보니까 시간만 맞춰서요. 아니 미안한데 다른 패널들은 네. 보통 그때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당신이 그때 시작을 안 하셨는지. 저도 보통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홀로그램처럼 앉아있는 이분과 오늘도 네. 2시간 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그 브리핑 해볼 텐데 어제 윤석열 씨의 형사재판 첫날이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으로 받는 이제 윤석열 인생의 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일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헌재에서의 모습과 거의 판박인,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발언들이 더 쏟아졌던 것으로 몸짓도 그렇고요. 예. 뭐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기사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촬영을 못 하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양태였는지를 우리가 직연. 모르는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네. 어땠을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죠. 네, 사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 했던 얘기죠. 궤변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변명의 재탕이었고 종전보다 한술 더 뜬 궤변이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 통제 부분이었습니다. 국회 봉쇄 부분이었죠. 봉쇄는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닌데,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담장을 넘은 거는 보여주기식 쇼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봉쇄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랑 다르다. 군대요. 네, 군대에서 사용하는 봉쇄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씨는 이제 군대에 단 1시간도 있었던 적이 없지만 네. 여기 있는 이제 두 사람은 둘 다 이제 군 전역한 네. 병력 자원 출신이고요. 네. 저만 하더라도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기간만 40개월입니다. 중위로 전역을 했죠? 네, 뭐 계급도 그렇지만 일단 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보다는 군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봉쇄라는 단어를 군대만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뭔 쌉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봉쇄 완전 실패한 거죠. 네. 작전 실패라는 얘기인 건지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법정 전략이라는 게 이 언론에서 소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굉장히 좀 치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네. 변호인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그 전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착시를 주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글자로 나열했을 때 주는 착시야. 근데 실제로 하는 거를 우리가 헌법재판소 그 중계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어떤 전략을 자기가 짜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변호인단
중에서 에이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전략적 패착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건데 판사 앞에서 용어 정의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네가 용어를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용어가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의 경계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한 사람은 월담을 했고요. 한 사람은 시끄러운 마음에서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양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의 마지막 멘트 군경의 소극적인 행동 그쵸. 자세였다고 했나요? 시민을 막았고. 네, 그런 표현이 있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한 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의의 봉쇄는 먹히지 않는다. 어제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굉장히 좀 장시간 떠들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사람이 떠들기 시작할 때는 뭔가 이제 긁혔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무덤을 파는 중인 거죠. 이제부터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겠다. 네. 라고 검사가 시작을 이제 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혐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데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좀 긁혔다. 빡이 올라왔을 예. 아니 근데 빡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묘사한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뉴시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모두 진술을 했을 때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진술이 길어지자 지루하다는데 눈을 지그시 감거나 왼손을 들어서 눈썹을 긁기도 했다. 요거 그러니까 지루한 것. 헌법재판소에서 중계할 때 요거 거의 이제 그대로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심지어 자기 편이 이야기할 때도 이 지루하면 그냥 자요. 네. 눈 감고 계속 있었죠. 네, 네. 그 시사인이었나요? 이제 기자분이 몇 번 자는지 셌을 정도거든요. 헌법재판소 때는 2시간 동안 5번 잤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검사들이 얘기할 때는 잘 안 듣고 있다가 네. 발언권이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렇죠. 태도가 바뀌잖아.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단 버튼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깨가 들썩이도록 손을 높게 들어서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묘사가 있고요. 특히 여론조사 꽃과 바로 이곳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사의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라는 부분에 다다르자 흥분한 듯 한 음절씩 힘주어 말해서 마이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숨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니까 흥분한 숨소리가 마이크로 전달될 정도로 네. 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라는 네. 것도 있네요. 하는 절씩 그렇다는 건 여론조사 꽃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검사 시절에 행동했었던 거 거의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 PPT 검찰이 준비한 PPT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배 검사를 마치 지적하고 가르치듯이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묘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겠죠. 뉴시스 기사도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제지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마이크를 써달라는 재판부의 요청도 있었고 그런데 이때 흥분했는지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남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93분.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발언이 오전에 40분 이상 지속이 되니까 점심 네.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재판부가 제지를 합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하자. 라면서 오후 재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부의 말을 끊고 윤석열이 피고인이 네. 그럼 제가 몇 분 정도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오후에도 다시 또 길게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총 93분 이야기했대요. 오후에도 재판장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5분 안에 끝내달라. 근데 20분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맞나 싶은 거죠. 어차피 파면된 상태니까 이제 2판 4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